안녕하세요. 62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끝난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라고 하나요? 플러스 맞습니다. 예.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웨비나를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해 주실 분은 그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를 책임하셨던 자동차 산업협회의 박영균 책임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5일 전 토요일까지 행사를 마치고 지금 불과 이제 이틀 전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발표를 해달라고 하셔서 급하게 준비를 하고 이제 발표 자료를 부랴부랴 만들었던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박영균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올해 두 번째 행사셨고, 네. 사실 전시저널에 정만기 회장님께서 인터뷰를 이번에 하셔갖고 얼마 전에 이 전시저널 잡지가 나왔어갖고 맞습니다. 예, 저도 이거를 이렇게 쭈르륵 봤는데 전시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사실 이제 뭐 산자부 국장님 출신이시니까 전시 전반의 이야기를 이 기사에서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네. 우선은 오늘 먼저 박영규 책임님의 그 수소 모빌리티 쇼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지 발표를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사실 저 오늘 오면서 한 2시간 동안 이거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자료 자체가 이게 엄청나게 잘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기존에 했던 자료들 약간 취합한 정도라서 그거에 대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그 발표 먼저 하고 자연스럽게 질의응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네, 자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전체 화면 공유로 해서 그냥 진행할게요.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제가 요청받았던 부분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소 모빌리티 쇼이기 때문에 모빌리티 쇼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잠깐 먼저 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2006년에 킨텍스 공채 4기로 입사를 했고요. 그때 이제 전시팀으로 발령이 나서 제가 이제 이직하기 전까지 만 11년 정도를 이제 킨텍스에서 근무를 했고요. 이제 2017년도 서울 모터쇼 3월 달에 끝나고 6개월 뒤인 17년 9월 말에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카마 자동차 산업협회로 이제 이직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계신 이제 황희곤 교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면접관으로 계셨던 인연이 있어서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하게 전시를 시작했는데 킨텍스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로테이션 근무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11년 동안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다른 팀에 가본 적이 없이 한 우물만 팠던 그런 약간 되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또 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5년차 만 5년차 한 다음에 당시에 이제 킨텍스에서 소사장 제도라는 걸 처음 이제 도입을 했었는데 요즘으로 따지자면은 무슨 뭐 이렇게 사내 벤처 막 이런 제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왜 그냥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에서도 뭐 하고 싶은 거 해봐라 지원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발탁이 돼서 저의 브랜드 전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5년부터는 뭐 이제 자동차 관련된 그런 소위 저희는 탈 것이라 그러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주요 업무에 제가 이제 카마로 이직한 이후에는 이제 모터쇼, 그 다음에 수소 모빌리티 쇼 작년부터 2회차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오토모티브 위크나 뭐 샌덱스나 도로교통박람회, 뭐 디지털 북페어 등 대부분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행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완성차나 뭐 튜닝이나 상용차, 오토바이, 뭐 캠핑카, 뭐 표지판, 뭐 바퀴 관련됐던 것들은 킨텍스에서 거의 이제 제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럼 제 소개는 이 정도로 이제 마치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에 대한 목차 이제 크게 4가지인데 원래 처음에는 이제 수소 모빌리티 쇼 약간 좀 그냥 성공 사례 형태로 이제 말씀을 부탁을 하셔서
제가 여기 다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마이스 관련된 분들이신데 네. 평범하면 뭐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릴까 준비를 했었고요. 그 네.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카마가 하는 서울 모터쇼도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글로벌 모터쇼 현황이나 뭐 오토쇼 같은 그런 거를 곁들여주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수소 모빌리티 쇼를 했으니까 요즘에 수소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거에 대한 약간의 좀 설명이 그 추가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급하게 이제 인트로로 빼가지고 제가 좀 장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합니다. 일단은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이거 제가 예전에 그 연초에 코트라 가가지고 또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발표를 좀 요청을 하셔서 그때 약간 좀 만들었던 자료인데, 뭐 수소 산업 전반적인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는 또 이제 모빌리티,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 협회니까 모빌리티 중심으로 좀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수소 산업 시장 자체가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뭐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뭐 탄소 중립이니 뭐니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런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뭐 보시다시피 각 국별로 연비 규제 같은 거 강화가 되고 있고, 미국, 유럽, 뭐 중국, 한국 할 거 없이 CO2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2025년 아니면 30년 내로 내연기관 차들이 다 퇴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벌금도 이제 때리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25년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CO2 규제가 맞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고요. 각국에서 이제 전기차나 이제 수소 전기차 같은, 수소차도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네. 전기 동력차 이제 지원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주면서 요즘에는 실제로 전기차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작년 말 이제 1년도 채 안 됐는데 저희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난해 말에 이제 미래차 확산 전략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2년을 미래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고 25년에는 이제 그 전기차 113만 대, 그 다음에 수소차 20만 대 등 이제 보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5년에 그 전기 동력차 수출 53만 대라는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이제 내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수소에서 이제 그 조금이라도 관심을 깊게 보셨던 분들은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뭐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저희 이제 정부에서 19년 1월 뭐 굉장히 이제 글로벌적으로 따지면 좀 이른 시기에 발표를 했는데, 수소 생산, 유통, 활용 등 수소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장단기 목표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뭐 수소 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을 하고, 수소차 연료전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는 또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정부에서 어디 쳐보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네. 그 붐이 이렇다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가별 이제 수소 이제 그 차 보급 전략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한국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그 이 네 개 나라가 우리보다 이제 높은 수치, 보급 대수가 이제 100만 대, 뭐 180만 대 이런 식인데, 우리나라도 63만 대가 이제 인구 대비로 보거나 하면은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라서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지원 정책을 내세우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대라는 그런 수소 모빌리티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수소차가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질문도 하시는데, 이제 수소 모빌리티가 그럼 뭐가 나와 있냐 이렇게 해서 보통은 이제 학술적으로 그 이렇게 그 군용, 비군용 이렇게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군용이라고 해서 이제 뭐 스쿠터, 뭐 지게차, 그다음에 뭐 이런 그 구착기나 이런 차들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이제 그 지게차하고 자동차밖에 없었는데, 올해 지금 지난주에 끝난 수소 모빌리티 쇼에 여기 이런 차들이 다 나왔습니다. 버스부터 해서 그다음에 그 저기 로템 트램, 그다음에 뭐 보트도 나왔고 승용차, 그다음에 이런 굴착기, 실제로 이제 운행되고 있는 차들이 이제 전시가 돼서 이제 군용으로 따지는 이런 UAV나 뭐
요즘에 UAM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대나 이제 대한항공이나 뭐 하나그룹에서도 UAM 같은 거를 개발을 하시는데 수소 연료전지로 이제 운행이 되는 그런 모빌리티들이 굉장히 이제 근 시일 내에 돌아다닐 것이다. 그리고 뭐 그 동력 자체는 이제 전기를 쓰나 연료전지를 쓰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만간 실생활에서 접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소 전기차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소차가 내연기관 차랑 다른 거는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전기차는 배터리로 들어가잖아요. 네. 수소차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산소하고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이제 만드는 장치고 이게 이제 전기를 발생해서 이 힘을 이용하여 이제 차가 구동되기 때문에 수소차가 이제 똑같이 수소 전기차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에서 이제 동력을 받냐 아니면 수소 이제 연지 연료 소스를 어디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실제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거는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나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전기 동력 차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수소 전기차 부품 산업 파생 효과라 그러는데 전기차는 이제 배터리가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배터리 이외에는 나머지 뭐 부품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다고들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 전기차랑 그런 약간 밸류 체인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산업 고용 유발 효과나 아니면 무슨 전기차용이나 지게차용이나 무인 항공기용 등 부품 산업 파생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이 부분에서도 이제 현대자동차가 예전부터 이제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납품사들이나. 그래서 그런 부품사들을 같이 이제 가기 위해서 이런 수소 연료 전기차의 개발에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빌리티 말고도 여기 보시면 이제 연료전지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보시면 이제 보도 전원부터 해서 분산 발전용 연료전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빌딩용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연료전지는 발전소나 이제 건물 등의 에너지원으로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한전에서 전기를 수급받아가지고 집에 있는 전기를 이제 쓰게 되는데 연료전지가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수소로 전기를 발생시켜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예정입니다. 제가 또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전기차랑 수소차랑 도대체 뭐냐 그럼 뭐가 더 낫냐 차이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미 뭐 전기차가 대세가 된 거는 다들 아실 거고 네. 지금 똑같은 전기차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주행 거리가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전을 한번 하면은 900km, 뭐 1000km 이상도 이제 굴러갈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배터리도 많이 개선이 돼서 뭐 400 이상 가는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장거리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수소차가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승용차 일반인들이 도심에서 뭐 출퇴근용이나 뭐 가볍게 타기에는 당연히 전기차가 유리하고 상업용으로 쓰는 그런 상용차나 이런 시장은 수소 전기차가 이제 발전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일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그룹도 이제 수소하고 전기차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인트로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저희 스토리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니까 이거를 뭐 가볍게 썰만 좀 풀자면은 2019년 서울 모터쇼가 이제 4월에 개최가 됐었는데 정만 교장님이 2019년 1월 1일자로 부임하셨어요. 뭐 정확하게 1월 2일자죠. 그때 부임하셔가지고 3개월 만에 이제 서울 모터쇼를 이제 치러내셨는데 저희 이제 서울 모터쇼 개최 기간 중에 저희를 다 불러가지고 수소 관련 행사를 하나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모터쇼 기간 중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터쇼 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그냥 흘려듣고 말았는데 저희가 이제 끝나자마자 또 이제 랩업 회의를 하는데 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한 달 뒤에 이제 전사 이런 약간 좀 워크숍 같은 걸 개최를 했더니 그때 이제 시장 조사를 끝내고
발표를 해라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 실에서 이런 약간 좀 준비를 해서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카마 조직 자체가 이제 30년 된 조직인데 그 25년 동안 이제 서울 모터쇼라는 행사를 딱 하나를 했고 나머지 행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할 이유도 없었고 뭐 이제 거기에 대한 신규 전시회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좀 뭐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고 하다가 뭐 이제 예를 들면 마이너스가 나거나 뭐 손해가 나거나 여러 가지 인력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직원들은 대부분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그 당시만 해도 수소 하면은 우리가 수소가 왜? 그리고 카마가 왜?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카마가 왜 자동차를 해야지 수소를 하지?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었는데 하여튼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한테 일단 숙제가 떨어져서 누가 할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다들 저 신규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당연히 이제 제가 그 축제를 떠안게 돼서 그거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재미 삼아서 그 당시에 워크숍 때 발표했던 자료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몇 장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19년 5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터쇼 4월에 끝나고 한 달 뒤에 이제 바로 발표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름이 뭐 지금 이름이 아니라 뭐 수소 모빌리티 월드 뭐 개최 계획 뭐 이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박영균, 뭐 차진욱, 정명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시실에 있던 직원들 중에서 일단은 제가 주축이 돼서 이걸 자료를 만들었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시장 분석을 해야겠죠. 당시에 보니까 수소 행사가 없었어요. 뭐 지금도 없지만 뭐 그 당시에 이제 일본 FC 엑스포가 가장 크고 뭐 독일, 미국, 뭐 중국이 있는데 다 이제 학술대회 형태의 전시가 조금 곁다리로 붙는 정도의 그런 행사였었고 이제 뭐 5천 스퀘어, 2천 스퀘어 뭐 규모가 크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수소 전시회가 FC 엑스포라고 그 당시에 약간 좀 우리나라 수소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약간 좀 신봉시되던 그 전시회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소하려면 진짜 무조건 여긴 가서 봐야 된다. 뭐 진짜 여기 대단한 전시다. 뭐 이래가지고 했었는데 규모가 8,800. 크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이제 무시할 만한 수치는 아닌데 이게 이제 동경 빅사이트 서관을 다 쓰는 행사인데 그 동시 개최로 그 월드 그 스마트 에너지 위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력, 배터리, 스마트 그리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4만 5천 정도 쓰는 전시회에 한 홀을 쓰는 게 FC 엑스포예요. 그래서 에너지 우리로 따지자면 이제 에너지 대전에 약간 좀 수소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사였었습니다. 당시에. 뭐 그리고 이제 시장이 완전히요. 시장이 이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네요. 2년 만에 이렇게 바뀐 거네요. 근데 이제 뭐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 같은 당시에 대한민국에는 수소 관련 약간 좀 이제 그 뭐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도 있지만 모든 지자체에서 행사를 다 했었어요. 그 당시에 뭐 인천, 서울, 뭐 강릉, 삼척, 뭐 팔도에서 이걸 다 했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 부분 표시된 게 이제 뭐 그 DDP에서 수소 엑스포 머니투에서 하는 거, 뭐 평창에서 국제 포럼, 뭐 그린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창원에서 최초로 국내 최초로 이제 H2 월드라고 이제 행사를 했었는데 하여튼 뭐 엄청나게 이제 그 모든 지자체에서 많이 행사를 했었고요. 여기에 조금 더 도표로 해서 이제 구분을 했는데 창원 그 H2 그 월드 뭐 이제 그리고 그린 에너지 대구 그다음에 말씀드린 머니투데이 DDP 그다음에 에너지로 확장을 하자면은 더 많죠. 뭐 예를 들면 평창의 수소 포럼, 울산 에너지, 뭐 코엑스의 이제 그린 에너지, 그다음에 광주 스위트 이런 식으로 뭐 에너지의 한 켠의 수소 같은 거는 엄청 많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뭐 학술대 포함하면 엄청 더 많았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보고 행사를 하라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뭐 그 마케팅 언론에 나오는 스와트 공선을 당연히 했죠. 뭐 우리가 뭐가 있냐, 뭐 스트렝스 보면은 뭐 정부 관심 많고 우리는 또 이제 모터쇼 운영 경험이 있고 뭐 자동차 좀 우리 현대가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냐. 그다음 당시에 이제 경기도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경기도랑 해서 조인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 있었고 기회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저희 H2 코리아 뭐 그다음에 저기 그 신사업 우리도 이제 카마 입장에서 신사업도 해야 되고 뭐 있는데 뭐 반면에는 이제 위크니스가 이제 한국 시장이 작고 뭐 참 그 시장도 뭐 업체도 플레이어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는 카마는 나름대로 수소 네트워킹 전무했었고 그 당시에 뭐 인력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 뭐 그다음에 위협으로는 뭐 지자체 방금 보신 바와 같이 뭐
5만 군데 지자체에서 뭐 다 한다 그러지 뭐 이게 그 행사가 많고 이래서 이게 문제가 그 많이 된다 해서 실제로 직원들이 찬반 논란이 엄청 많았었고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정만기 회장님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또 이제 추진력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 고!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그 지난주에 끝난 이제 수소 모빌리티 쇼 행사 기회인데 뭐 이렇게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저희가 그 2회 만에 이제 킨텍스 9호를 꽉 채우고도 모자라서 이제 저희가 로비까지 썼거든요. 그래서 15,000 정도 이제 썼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생략을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전시 품목은 말씀드린 대로 그 저희가 그 전 세계 어디서도 수소 모빌리티라는 이름은 가진 행사는 없습니다. 저희 한국이 유일하고요. 이제 그런 수많은 수소 관련 에너지 행사들 중에서 우리가 차별화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우리는 뭐 일단은 캄하고 그다음에 그 현대라는 걸출한 그런 리딩 기업이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 중심으로 한 에너지 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저희 이제 전략이었었고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이제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에너지 쇼입니다. 그래서 아까 윤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 플러스 의미가 이제 모빌리티 중심으로 한 그런 약간 에너지 수소 에너지를 아우르는 전시를 하자라는 게 저희 이제 그런 핵심 그런 그 사항이었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모빌리티 아니면 우리 못 나오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아니고요. 수소 관련된 모든 그런 인프라 뭐 저기 에너지 이런 쪽으로는 그 실제로 모든 업체들이 참가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거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 여기 이번에 이제 참가 업체 현황인데 보시면은 그 12개국에서 이제 154개사가 참가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국가별이 많아요. 이게 저는 이거 하면서 굉장히 느꼈던 게 그 자동차 전시회를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국내 전시회는 뭐 오토쇼를 제가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보다는 해외, 뭐 미국 무슨 뭐 저기 중동, 뭐 유럽, 프랑크푸르트 오토메카니카부터 해가지고 뭐 각종 모터쇼에 다 나가고 그래서 그런 해외 니즈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수소는 반대입니다. 저희가 그 행사를 해본 결과 해외에서 이제 이 쇼에 참가하고 싶어 하는 니즈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여기 보시는 뭐 독일, 네덜란드, 미국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실제로 여기가 저희 그 직접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 그 사무국 차원에서 그 해외 본사에서 그 커넥션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에이전트가 없는데 그 해외 본사에서 참가한 회사도 지금 이번에 한 3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거와 별개로 에이전트를 급하게 구해가지고 뭐 이제 한국 시장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그 굉장히 수소 시장 한국에 있는 수소 시장 및 기술에 관심이 있는 해외 기업들이 많다. 그건 이유가 뭐예요? 이제 그들도 수소 시장이 없기 때문에요. 그들도 없고 그 중에서 이제 한국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 경제 전반적인 이제 그거를 구분을 했었을 때 뭐 생산, 유통, 저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기 6개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활용을 수소를 어떻게 그러면 뭐 활용하느냐 중에서 가장 큰 게 모빌리티예요. 수소를 이제 생산하는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쓰는 게 이제 연료전지 그 중에서도 모빌리티인데 모빌리티는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1등 현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미국의 존 디어라는 그런 그 되게 약간 저기 산업용 그런 그 지게차나 뭐 이거 농업용 그런 차량 만들고 이런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차들도 다 이제 뭐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한 그런 차로 컨버팅하는 게 가장 화두인데 뭐 한국 시장에서 그 이런 기술이나 제품 같은 걸 협력을 많이 해가지고 뭐 그거를 그 기술 협력 교류 같은 걸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연료전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강한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약했던 분야가 이제 충전 인프라가 좀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소 충전소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해외 제품들 수입 제품들이 뭐 한 예전에는 뭐 80-90%였었다. 그러면 이제 국산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또 이제 그 소부장 해가지고 우리 한창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뭐 그 나라에서 지원했었잖아요. 그래서 국산화. 올해도 이제 그런 약간 국산 제품들이 굉장히 네. 많이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제 충전소 건립하는데 우리나라 제품들을 많이 쓰는 그런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전시회가 그런 역할을 끌어내는 약간 좀 선순환 구조를 역할하고 있다. 전시회로서 그런 걸 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저희도 이제 분야별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빌리티, 인프라, 뭐 에너지 딱 골고루 저희 굉장히 골고루 있고요. 그 나중에는 에너지나 이런 충전들도 굉장히 커질 것 같은 그 예감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약간 현대 그룹사나 이런 그 관련 계열사들이 참가를 많이 했다면은 저희는 이제 자동 그 모빌리티 이외의 그런 그 그룹사들이나 에너지사들이 굉장히 참가 분야가 많아졌거든요. 이런 분야가 좀 커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레이아웃 뭐 짧게 들자면은 저희가 현대라는 또 리딩 기업이 있기 때문에 현대 계열사들이 총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네. 와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현대 부스 규모 엄청난 그런 그 퀄리티에 놀라셨고 또 이제 이게 뭐 보통 이게 우리가 예전에 이제 프랑크푸르트나 이런 모터쇼를 갔었을 때 독일 기업들이 한 관 전체가 이제 벤츠, 뭐 BMW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구성을 했었는데 그런 시기에 이제 최초에 약간 좀 그런 그 행사가 됐던 것 같고요. 저희 심지어 서울 모터쇼보다 규모가 큽니다. 이제 수소 나오는 현대차관이 그래서 약간 좀 그 수소 모빌리티의 비전을 성공적으로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굉장히 잘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너무 많이 업체가 들어와서 뭐 여기 꽉꽉 채우고 모자라가지고 이제 로비까지 썼는데 저희도 이제 그 처음에 4월달에 하려다가 뭐 코로나 때문에 7월, 뭐 9월 두 번 연기를 하면서 이제 킨텍스 그 임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확장을 하려고 하고는 싶었으나 못해서 그냥 그 여기서 스테이를 한 케이스고요. 그다음 저희 이제 전시회 특징 같은 경우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그 글로벌 그 행사라고 저는 내년이면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면은 바로 글로벌 회사가 된다고 저는 정말로 장담을 할 수 있어요, 진짜. 그 실제로 그런 굉장히 그런 교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끝나고 2주 뭐 입국 제한 그 풀리면은 아마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뭐 저희 정만기 회장님께서 항상 이제 강조하시는 기술 전시회 그러니까 이제 B2B 전시회도 있지만 기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그 기술 전시회로 했다. 그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부대 행사를 이제 그 크게 6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6개가 사실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도 약간 좀 반신반의하면서 준비했던 것들도 있는데 진짜 어느 하나 빠짐없이 다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깜짝 놀란 게 보통은 이제 뭐 여러 개 하면은 하나 정도, 2개 정도는 이제 버리는 약간 그런 이제 솔직히 이제 주최자 입장에서 그런 것도 있는데 진짜 어느 하나 빠진 거 없이 다 성공했어요.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H2 비즈니스 서밋이라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는 부대 행사로 보기에는 별도 행사에 가깝고요. 이제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저희가 현대라는 이제 리딩 기업이 엄청나게 크게 참가를 하니까 그에 발맞추어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10대 그룹사에서 수소 기업 협의체라는 거를 이제 이번에 그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간 좀 발기인대 형태로 이제 9월 8일 날 저희 행사 첫째 날 그 재벌 총수들 맞아요. 신문에 많이 났어요. 네, 신문 미디어에만 도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10개 그룹 그 총수들 플러스 이제 5개가 15개 그룹사가 참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저희 10대 그룹에서 7개가 저희 전시회를 참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관심과 집중도를 받았었고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런 그 총수님들이 저희 투어를 도셨는데 엄청난 이제 미디어와 이제 일반인들의 관심하에 성공리에 개최가 됐고 뭐 미디어 커버리지는 제가 뭐 하면 잔소리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그 이노베이션 어워드라고 저희 회장님께서가 기술 전시회 뭐 중심 이래가지고 이번에 처음 그 했는데 그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전시들도 그렇고 이제 CES도 이제 이노베이션 어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신제품 신기술 관련해 가지고 제품 출품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이제 상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기술을 이제 그 설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154 중에서 뭐 진짜 리딩 기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예선을 거쳐가지고 이제 본선 10개사가 진출을 해서 10개사가 저희 행사 이틀째 날에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저희 킨텍스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했는데 너무 많이 오셨어요. 이때 막 기자분들 뭐 그다음에 VC 뭐 투자사들 뭐 은행권들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막 내가 투자하겠다 뭐 하겠다 무슨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뭐 열띤 그런 토론을 거쳐가지고 10개사를 굉장히 공정하게 저희가 애기평, 상기평 뭐 이제 해가지고 다 이제 공정한 심사위원단들을 꾸려가지고 해서 이제 했더니 기업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개사 이제 있는데 그 굉장히 그 좋아하더라. 이런 수소 관련된 이런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또 행사가 잘 되니까 또 이런 그 부대 행사도 잘 되더라라는 거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수소산업 얼라이언스 포럼이라고 이거는 저희 공동 주최 기관인 이제 H2K 그 저기 융합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라고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수소 대한민국에서 그 산업부에서 세계 전담 수소 전담 기관이라고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짧게 이제 H2K라고 하는데 그런 그 이름 자체가 국제 수소 산업 협회 얼라이언스이기 때문에 그런 그 국내 H2K 같은 역할을 하는 전 세계 그 각국 14개, 14개국의 그런 H2K가 모여가지고 이런 약간 그 민간 협의체를 만들자. 한번 수소 산업 관련 표준을 만들고 뭐 이런 행동을 하자라고 이제 만나서 이제 MOU를 쓴 게 이제 이 얼라이언스 포럼이고요. 근데 안타깝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랜선으로 해서 이제 라이브로 해서 사인 뭐 세레모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그 의장국 이런 것도 있나요? 뭐 일단은 한국이 시작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공리에 이것도 개최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국제 수소 컨퍼런스 이것도 저희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희가 그 국제 행사로 하면은 100명까지 이제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95명 꽉 채워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그 사전에 이거는 예약된 분들만 입장을 허용 그 줌으로 해서 500명 그 했었는데 저희가 그 예고된 그 시점에서 3분 만에 이제 그 마감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일 날 12시부터 그 예약하세요 했는데 3분 만에 매진이 됐고요. 수소 산업에 진짜 이렇게 관심이 많더라.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온라인 세미나가 뭘까 하시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해보는 건데 그 방금 그 국제 포럼을 하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홍보하고 싶잖아요. 발표도 하고 싶고 이제 나 기조연설 시켜줘 막 이러는데 그 뭐 국제 컨퍼런스가 이제 그 슬롯에 이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간 타임테이블 제한이 있다 보니까 다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해라. 뭐 어차피 랜선이니까 저희가 기업들 그 홍보 다 받아줄게 해가지고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 포럼 같은 경우는 자사 홍보가 약간 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비전이나 약간 산업에 대한 걸 얘기를 해야 되는 반면에 온라인 세미나는 기술이나 제품 그 제품을 홍보를 해라라고 했더니 뭐 한 15개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가 원래는 이제 참가 기업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려고 했는데 뭐 이게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런 기회를 주면은 잘 안 합니다. 그 뭐 맞아요. 세미나 해라 발표를 해라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맞아요. 를 대표할 수가 없고 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어쩌고 뭐 해가지고 이게 좀 아쉬웠던 게 이게 글로벌 해외에서도 진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저희가 한 예로 작년 이제 국제 포럼 같은 경우도 그 여러 개 이제 연사들 중에서 뭐 조회수가 뭐 1,500, 2,000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200명밖에 못 듣지만 100명, 200명밖에 못 듣지만 나중에 이제 재생산돼서 이제 그 바이럴 되는 게 1,000, 2,000 단위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쉽지만 약간 아직까지는 그 세미나 문화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3개가 했는데 다 외국 기업입니다. 다 외국 기업이고 그분들이 이제 영어로 발표하시기 때문에 이걸 또 받아가지고 실시간 이제 그 영상 번역해가지고 이제 자막 달고 하든 이런 했고요. 근데 굉장히 이게 사실 좋아하더라고요, 업체들이. 그래서 뭐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비즈니스 상담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코트라가 이제 저희 공동 주관 기관으로서 이제 굉장히 뭐 부스도 예쁘게 꾸며주셔가지고 뭐 역할을 많이 하셨고요. 이게 그 뭐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왜 우리나라 수소 산업에 이렇게 관심이 많느냐. 네. 코트라도 모릅니다. 코트라도 이런 경우가 없대요. 저희한테 코트라도 이제 보통은 우리나라 이제 그 기업들을 해외 로드쇼나 뭐 이제 진출을 시키려고 뭐 그런 뭐 그 행사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역으로 해외에서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 기술 어, 아니면 뭐 판매나 아니면 유튜브 네. 같은 걸 하시는 네. 셀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데 굉장히 뭐 노력을 많이 하시고요. 한 예로는 이제 저희가 그 현대가 수소차를 이제 하기 때문에 현대차와 이제 만나고 싶어하는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제 그쵸. 바이어들 이거 대부분 10중 8구가 다 현대 만나게 해주세요. 막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 중에서 최근에도 뭐 혼다 네. 자동차에서 이제 그 혼다차가 원래 클래리티라고 수소차를 만들었다가 지금 그 판매 중단을 했거든요. 이제 생산 중단을 했는데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제 수소 이제 차 들어가는 부품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네들 이제 그 계열사로 하자니 너무 제품 개발 비용이나 뭐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해서 현대차랑 좀 이렇게 해볼 수 없겠니 하고 이제 그 코트라 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현대차는 뭐 지금 현재 그런 혼다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여러 뭐 아시아표 뭐 애플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전기차 이런 게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나 많은 요청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다. 실제로 현대 자동차가 그 수소 에너지화 시키는 거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거의 뭐 탑 기술을 갖고 있나 보죠? 뭐 실제로 토요타랑 네. 현대랑 그냥 딱 그 투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뭐 당연히 우리는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현대가 1등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또 회원사시기 때문에 저는 뭐 1등 기업이라고 아, 제가 뭐 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 어쨌건 간에 이제 토요타랑 저기 그렇구나. 투톱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그 제품을 생산 개발하겠다. 그 생산은 아니죠. 이제 개발하겠다라고 한 데가 이제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부터 해서 뭐 음, 저기 그 미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 GM이나 자동차 뭐 포드 기업들, 같은데. 뭐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네. 저희 이제 이거 여담이지만 저희 행사 기간 중에 저희 회장님께서 그 한국 GM 사장님이랑 통화하셨거든요. 이제 한국 네. GM 뭐 카카오카제미 사장이라고 있는데 네. 내년도 수소 때는 저 GM 수소차를 갖고 나올게라고 하셔가지고 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해외 쪽에 관심이 지대하다라는 거를 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라이브 스트리밍 뭐 전시업계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에이빙에서 에빙 뉴스. 엄청나게 예. 요즘에 라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저희도 처음 해봤는데 확실히 그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 수소업계에서는 이런 게 다 처음이기 때문에 음, 뭐 그 참가 업체의 그런 그 반응이 매우 뜨거웠고요. 뭐 여기 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분 MC 2명이었었는데 뭐 남자분 여자분 가릴 거 없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음, 실제로 이제 수소 이제 행사에 못 오시는 분들이 이제 라방 이제 참여 직관하신 분들이 꽤 있고요. 어, 그다음에 유튜브로 뭐 재생산 돼가지고 뭐 음, 몇천 뷰 지금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 뭐 이게 요즘에 이제 화두가 전시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 전시도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식으로 접합이 뭐 되지 않을까 보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은 뭐 성공이 뭐 나름 뭐 저희가 성공 이유라고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음, 그 첫 번째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야가 없어요. 한국이 음, 뭔가 뭐 자동차 말고도 여러 가지 뭐 디지털 IT 많이 해봤지만 한국이 이렇게 리딩할 수 있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거를 뭐 우리가 전시회를 CES를 가고 뭐 다른 전시회를 가는 이유가 배우려고 가는 것도 있는데 배우러 와요 실제로 배우러 오고 어, 뭐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다. 그리고 해외에 또 이런 전시가 없어요. 이렇게 음, 뭐 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음, 그런 또 수소 관련 전시 특히 모빌리티 전시는 전무하다라는 음,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는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 맞아요. 전시가 사실 관전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쵸, 그쵸. 지자체부터 해서 뭐 어디 뭐 맞아요. 산업부, 국토부 뭐 이런 예, 식으로 했다가 정권 바뀌고 뭐 장관 바뀌고 뭐 지자체장 바뀌고 하면은 예, 없어졌다가 뭐 지원금 뭐 10억대라 받고 뭐 20억 예, 했다가 뭐 또에 없습니다 이러고 예, 네. 연속성이 없는데 저희가 이제 카마가 뭐 어쨌건 간에 이제 뭐 산업부 인가 기관이긴 하지만 민간이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그 아까 그 서밋 했던 그런 10개 그룹 협의체에서 저희가 약간 좀 민간 기업 위주의 그런 행사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정부 내년도에도 대선도 있고 하니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또 뭐 정권 바뀌고 하면 수소가 어떻게 되느냐, 진짜 업계에서 이게 가장 큰 화두거든요. 그래서 그쵸. 지원이 끊기면 어떻게 되냐, 뭐 수소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데 이게 그룹사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과 관계없이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다 이제 선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업계에서 수소 산업이 없어질 거다, 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가 처음에 19년 때 그 제가 했을 때만 해도 이거 정권 바뀌면 어떡하냐, 뭐 이거 지원 끊기면 어떡하냐, 뭐 그 예전에 이제 트럼프 정부도 마찬가지였었고 지금 미국도 이제 뭐 그 수소 산업 이거 하다가 안 하면 어떡하냐, 뭐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이 이제 민간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주빈국 제도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주빈국이 뭐냐면은 사실 별거 아니고요. 이제 제가 해외 행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독일 행사가 보통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 글로벌 인터내셔널관이 많다 보면은 올해는 뭐 미국, 내년에는 네네네. 뭐 내후년에는 뭐 저기 그 영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 예우를 주고 권한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그 호스트 그 컨트리 말고 약간 좀 그런 그 주빈국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처음 도입을 했는데,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해외 쪽에서 파빌리언 형태로 이제 굉장히 참가를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다.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 게 이걸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난립니다. 또 뭐 예를 들면 올해가 이제 스웨덴이 주빈국이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스웨덴 장관님 뭐 축사 영상도 받고 막 초청도 하고 막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뭐 캐나다가 할게, 뭐 서로 하겠다고. 서로 막 뭐 이런 약간 좀 그 묘한 경쟁 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약간 좀 그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대 행사가 예전에는 이제 행사를 치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던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업계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었다. 그래서 뭐를 하던 거네 이제 진짜 다 터졌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 업계의 그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를 들 수 있겠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전시 주최자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몇 차례 연기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해 말어 진짜 이거 했다가 뭐 위약금 물고 뭐 아시다시피 정말 힘들게 지금 그 하고 있는데, 전시하고 있죠. 전시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또 여기서 우리 정만기 회장님께서 내가 책임진다 고 하셔가지고 이제 뚝심을 가지고 이끌어 오셨던 게 주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가 썼지만 이제 컨텐츠가 좋으면은 뭐 힘들어도 뭐 요즘 이제 인터넷 용어로 이제 올 사람들은 온다. 네네네. 그런 환경에서도 올 사람들은 온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나름 잘했던 거라고는 이제 선점을 해서 선점 효과를 가져갔기 때문에 약간 좀 이런 효과를 누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제가 수소 모빌리티 쇼 관련 설명은 좀 길었네요. 제가 지금 뭐 설명하다 보니까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 네, 재밌게 들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글로벌 모터쇼하고 다음 있는데 어떻게 수소 한번 질문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끝나고 할까요?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시죠, 뭐. 알겠습니다. 네네. 나머지는 이제 그냥 곁다리로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제가 짧게 그냥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모터쇼는 약간 좀 다른 정하긴 한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뭐 코로나에 B2C 행사가 좀 많이 죽고 이제 여러 가지 자동차 모터쇼 자체가 이제 침체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전 세계 모터쇼가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고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글로벌 그 모터쇼를 하는 그 각 국마다 글로벌 오이카 공인 전시 모터쇼가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오이카라는 뭐 이제 자동차 연맹 이렇게 모터쇼를 하는 그런 그 연합회 같은 개념이 글로벌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시분과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야 너네 하냐? 너네 언제로 밀렸냐? 뭐 어떻게 할래? 바꿀래? 맨날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뭐 올해는 너네도 못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뭐 되게 힘겨운 상황이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뭐 시간대별로 뭐 처참합니다. 뭐 제네바 모터쇼 잘 아시다시피 네. 뭐 작년 올해 다 취소됐고요. 뭐 매각이라고 썼는데 제네바 모터쇼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팔렉스포라는 그런 베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로 이제 예를 들자면은 킨텍스라는 베뉴가 팔렉스포고 그다음에 모터쇼 조직위가 있습니다. 근데 조직위에서 작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위약금 주고 뭐 내고 하니까 우리 안 해가지고 팔았어요. 그 플렉스포가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뭐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올해도 취소를 했고 내년도에 한다고는 하는데 뭐 이제 그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 모터쇼가 올해 유일하게 이제 모터쇼 글로벌 모터쇼 중에 개최를 했는데 뭐 상해는 그래도 약간의 그 부침은 있었지만 어찌건 간에 개최를 했고 워낙에 이제 시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뭐 그 글로벌 쪽에서도 참가를 했고요. 이거는 사실 상해 모터쇼는 약간 아웃라이어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다른 전시회들이랑 좀 다르다. 시장 네. 규모나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경 모터쇼는 뭐 내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전혀 문제 없이 열릴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연초에 원래 겨울에 시카고 모터쇼를 하는데 이것도 뭐 연기가 됐다가 그 지난달 개최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뭐 규모 반토막 나고 뭐 사람들 줄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개최를 한 그런 케이스고 뭐 뉴욕도 취소가 됐고 그다음에 뭐 파리 취소되고 동경 취소되고 뭐 다 안 합니다. 올해 다 안 하고 작년에도 못 했고. 그런데 이제 그나마 뭐 변경을 해서 하는 것들이 뭐 잘 아시는 이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뮌헨으로 이제 그 옮겨가서 지난주에 저희랑 이제 수소랑 동기간에 이제 같이 개최를 했고요. 저희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뮌헨으로 옮겨가지고 여러 가지 변신 그 시도도 많이 이제 다른 것도 많이 하고 했지만 역시나 뭐 이제 흥행에는 예전만 못하는 그런 그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모터쇼도 이제 뭐 5대 모터쇼다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아예 그 겨울에 하는 건데 CES에 밀리고 코로나에 밀리고 해서 뭐 이름도 바꿔서 모토벨라라는 약간 좀 레이싱 경기장에서 약간 좀 성능 테스트 위주로 하면서 전시회를 조그맣게 이제 하는 걸로 지금 그 컨셉을 바꿔가지고 이제 그 다다음 주에 이제 개최를 하는데 디트로이트 모터쇼 이름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올해 한해서. 모토벨라로. 이렇듯이 이제 사실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모터쇼 주최 측도 이게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은 이제 힘들다. 그다음에 예전에 그런 시장과 또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시각 변화 여러 가지 같은 그런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변하지 않으면은 그 힘들다라는 이제 시각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변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서울 모터쇼 당장 저희가 11월 말부터 그 개최를 하는데 뭐 이거에 대한 홍보 및 이제 그 방향성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또 이제 19년 그 정만기 회장님께서 부임하고 바로 이제 개최를 한 다음에 그 한 며칠 뒤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평가했던 내용이에요. 뭐 여기 보면은 그 환경적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미래차 산업 생태계가 바뀌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뭐 이제 전기 동력처럼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도 뭐 테슬라나 이런 전기차 같은 뭐 다이슨도 뭐 전기차 했다가 접고 뭐 이런 식인데 뭐 여러 가지 그런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그 제한이 좀 있다. 그리고 뭐 난립된 전시회, 뭐 유사 전시회가 많은데 뭐 예를 들면 뭐 진짜 제주 전기차, 뭐 대구 미래차, 광주 그린카, 뭐 여러 가지 뭐 부품 전시회 이런 것들이 많은데 뭐 모든 전시회 다 나가자니 참가 업체들이 이제 중복 이제 전시로 인한 뭐 그 예산 낭비 피해 것들이 있고 또 뭐 그렇다고 뭐 어떤 전시 하나를 몰아주자니 그것도 이제 뭐 시장 그 자유시장 그 경제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여러 가지 그런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약간 좀 가능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통폐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뭐 상해 모터쇼하고 CES 뭐 우리
흔히 뭐 그 대한민국 또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전시 주최자들이 이제 최고의 전시를 꼽는 게 이제 CES라고 들 수 있는데 뭐 그들과 대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발굴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B2C 지금까지는 이제 서울 모터쇼가 B2C였는데 B2B 같은 약간 좀 그런 비즈니스가 분명 꼭 가미가 돼야 된다. 그리고 뭐 그 여러 가지 그런 뭐 예를 들면 IT나 에너지, 부품,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B2B가 기존의 모터쇼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품목들도 확대를 해야 된다. 요게 이제 2년 전에 그렇게 저희가 내린 그런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뭐를 하느냐라는 거를 지금 그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원래는 4월 달에 이제 하고 싶었으나 작년에는 부산 모터쇼를 못 했거든요. 작년에는 워낙에 이제 뭐 진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던 시기라서 부산 모터쇼는 취소를 했고, 다만 서울 모터쇼는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4월에서 7월에서 11월로 두 번 이제 연기를 했고요. 그래도 연말에 이제 해야 하니까 최초로 겨울에 이제 하는 서울 모터쇼가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행사 방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테크놀로지 기반의 모빌리티 전시회를 하자. 그다음에 뭐 저희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예를 들면 이제 그 참가 업체들 중에서 세일즈를 원하는 이런 그 업체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모터쇼에서 차량 판매는 아니다 해서 막았었는데 뭐 굳이 막지 않겠다. 팔고 싶으면 팔아라. 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다양한 체험 중심의 뭐 이제 관람객 참여형 행사로 가자. 이래서 이제 저희가 크게 세 축으로 저희가 행사 컨셉을 잡고 있고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이제 변화되는 거를 소개를 드릴 텐데요. 예를 들면 이제 모터쇼 입장권을 활용한 이제 브랜드 홍보 지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 왜 요즘에 이제 극장 가면은 티켓이 있는데 지류 티켓이 있고 약간 좀 카드형 티켓이 있어서 보관을 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모터쇼 티켓을 카드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브랜드 요일별로 뭐 금요일은 현대, 뭐 토요일은 뭐 포르쉐, 일요일은 뭐 쌍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사의 홍보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약간 좀 관람객으로 하여금 나중에 전시가 끝나고도 기념품 형태로 약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굿즈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실제로 이번에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뭐 기아, 뭐 현대 해서 나중에 이게 예전에 일반 그런 티켓하고 종이 하면 보통 버리잖아요. 물론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버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보관을 하자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도 있고, 저희가 또 이제 요즘에 또 모바일 지갑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굴지의 그런 IT 기업과 약간 좀 모바일 그런 지갑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것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쇼가 끝나도 약간 좀 나는 모터쇼를 갔다 하면은 그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실제로 브랜드에서 할인 같은 거, 용품 할인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할인 혜택을 그분들이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커머스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할 거고요. 이제 시승 행사가 모터쇼에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킨텍스에서 하는 이유도 이제 사실 뭐 도심에서는 이런 시승 행사가 좀 어려운 반면에 킨텍스는 이런 것들이 비교적 이제 자유롭기 때문에 그 브랜드들이 시승 행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완성차들 대상으로 무엇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확대를 한 게, 지금까지는 이제 킨텍스 주변만 이제 맴돌았다면은 아예 이제 거점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 하나, 파주 하나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거점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번에 그 미넨 모터쇼에서 도입을 한 개념인데, 그 미넨 모터쇼도 전시회장하고 그러니까 그 미넨 도시 중심과 연결해주는 그런 약간 그 전용 그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약간 도입을 해서 이제 저희가 시승 행사를 할까 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그 킨텍스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 파주 근교에 그 저희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도로 이제 19km 약 15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어차피 이제 시승 행사를 하면 한 10분에서 20분 돌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아예 자유를 타고 가서 파주 아울렛 가서 그 쇼핑도 하고 오시라. 그래서 이제 복합적인 마이스, 이제 저희가 예전에 이제 손님들 오면은 바이어나 뭐 이런 분들 오시면은 뭐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그 마이스 투어 같은 거 가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도입을 해서 소비도 유발하고 이제 그 직간접 그런 그 고용 창출 및 이제 소비 경제적 먹거리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베뉴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렇게 별도의 그런 그 거점을 마련을 했고요. 이게 이제 반대 방향, 예를 들면 이제 파주 시민들은 아울렛에서 출발해서 시승차를 타고 킨텍스로 오는 겁니다. 뭐 이제 양방향으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거는 도입을 해보고요. 뭐 보실 바와 같이 이제 킨텍스에도 전시장이 있다면은 파주 아울렛에도 이렇게 팝업 스토어 형태로 전시장도 있고 손님들이 이제 가서 아울렛 쇼핑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편하게 말 그대로 이제 복합 마이스죠. 전시뿐만 아니라 쇼핑까지 먹거리까지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주 말고도 이제 서울 도심에 어떤 걸 하냐면은 이건 이제 마스 저희가 하는 이제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라고 해서 마스 이제 업체들 대상으로 저희가 좀 이제 진행 중인데 장안평에 서울 이제 장안평 동대문구 장안평에 자동차 있어요. 서비스 센터가 있어요. 뭐 저희 이영주 대표께서 네, 이제 맞아요. 대표님으로 이제 계신데 네. 거기랑 이제 코워크를 해서 장안평 또 거기가 장안평역 코앞이거든요. 뭐 1분 거의 지근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차를 타고 오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예를 들면 카 쉐어링이나 약간 좀 이제 라이드 쉐어링 또 그다음에 그런 그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 공간이고 예를 들면은 저희가 거점이라는 의미가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제 장안평까지 오시라. 장안평까지 오시면은 장안평 자동차 센터에서 우리가 셔틀버스를 대절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장안평으로 와서 모터쇼 이제 그 전시장까지 버스 타고 오시라. 근데 이제 그거를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수소 버스를 타고 오시라.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저희 참가 업체와 약간 모빌리티 그다음에 또 그런 그 교통의 그런 혼합 그 서비스로 약간 그게 결국은 마스거든요. 모빌리티에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교통 뭐 체증 유발을 또 감소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라이드 쉐어링 개념이기도 하고 그것도 이제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는 약간의 엔터테인먼트 약간 뭐 그런 그 팝업 부스 형태로 해서 조그맣게 거기에 공간이 이렇게 막 넓진 않아서 약간 좀 그 자동차 그 홍보 부스 같은 거를 조그맣게나마 그걸 할 예정이고요. 여기가 이제 장안평 이제 자동차 전원인데 그 안에 뭐 그 세미나나 그 조그만 부스 형태로 해서 저희가 거점을 분리를 하고 단지 이제 킨텍스만이 아닌 이런 서울이나 아니면 파주나 근교 이런 그 도심 지역을 활용해서 모터쇼뿐만이 아니라 마이스 복합적인 그런 엔터테인먼트 행사로 우리가 좀 하고 싶은 의지를 담아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글로벌 모터쇼 이제 모두 똑같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변화를 하지 않으면 예전에 이제 소위 뭐 이제 꿀 빨던 시절은 다 갔다. 뭐 우리도 이제 모터가 아니라 내연기관이 이미 없어졌는데 무슨 모터냐, 모빌리티 쇼다, 뭐 육해공 가리지 않고 뭐 이제 다 해야 된다부터 해서 모든 국가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식으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들이 참가를 할 수 있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B2C지만 이런 기술 부분을 강화를 해서 실제로 이런 마스테크를 한 이유 자체가 마스테크는 B2B거든요. 그래서 B2B를 통해서 약간 기업 간들의 약간 기술 교류나 아니면 서비스 이제 벤치마킹이나 여러 가지 협업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복합적으로 이루어내고 아까 말씀드린 수소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노베이션 어워드 뭐 이런 거를 병행을 해서 자동차 산업에 요즘엔 자동차란 말도 안 씁니다. 이제 모빌리티 산업에 약간 좀 그런 그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 정만기 회장께서도 계속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그 고민이 그거예요. 요즘에 메타버스 온라인 무슨 뭐 계속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 이제 이게 그
저희가 당연히 고민을 해봤죠. 뭐 네이버, 뭐 제페토부터 해서 뭐 카카오도 만나고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온라인 가상. 근데 실제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15년, 17년 서울모터쇼는 지금도 자료에 있는데요. 그 360도 돌아가는 이제 VR 가상 체험관은 15년부터 있었어요. 저희가 어, 15년도에 그 전 시장 전체를 촬영해가지고 360도로 모든 부스들 다 볼 수 있게 하고, 심지어 그때는 이제 페이스북 창업자랑 이제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랑 이제 화상 그 영상 회의, 통화도 하면서 어, 그 뭐 여러 가지 그 시도를 도입을 했었는데, 그게 그때는, 자동차랑 이게 접합되는 게 그냥 어, 쇼일 뿐이지 실질적인 음, 그런 뭐 행사의 퀄리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어, 뭐 오프라인에서만 제공 가능한 그런 약간 전시회 고유 기능에 집중하자. 그게 뭐냐, 뭐 엔터테인먼트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승 행사나 이런 것들은 못 하거든요, 절대로.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아까 그 라이브 방송이나 에이빙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유튜버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당연히 그런 라이브 개념도 하는데, 도입하지만 그거 병행을 할 뿐이지 지금은 메인이 될 수는 없다. 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더 잘하고, 실제로 그런 메이커들이나 참가 업체들도 그런 오프라인에 대한 향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니즈가 있다라는 걸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하자가 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스 산업은 전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복합적인 그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고,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지 이제 성공적인 행사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맨날 전시업계에서 하는 얘기가 뭐 라스베가스는 진짜 뭐 가면은 뭐 도박도 하고 돈도 펑펑 쓰고 뭐 숙박에 무슨 여러 가지 CS 가면 진짜 눈이 휘둥그레지고, 사실 우리나라가 그게 없잖아요. 물론 뭐 부산같이 뭐 정말로 날씨 좋을 때 뭐 보트도 타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약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승 행사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점 확대를 통해서 활용하죠.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거를 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불과 이제 2달 후에 이제 서울 모터쇼 이제 킨텍스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그 준비를 잘해서 약간 좀 재미있는 행사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시국에 다들 이제 전시업계에서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 뭐 피해도 많고 의기소침해 있고 하지만, 저희가 수소가 B2B 전시회임에도 불구하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축하 메시지도 많이 받고 뭐 굉장히 좋게 봐주셔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전시 기법이나 여러 뭐 방법에 있어서 다들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어려운 시기를 좀 버티면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뭐, 맞습니다. 네. 뭐 요즘에 존버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 뭐 버티면은 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이렇게 제 설명을 마치고요. 네, 뭐 자연스럽게 질의응답이나 뭐 이런 네, 거를. 네, 네. 아유, 장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아닙니다. 뭐 수소에서부터 모터쇼까지 전체를 한번 쫙 훑은 것 같아서 전반적인 이해가 너무 좋고, 또 이 전시회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부분에 제가 이제 또 감동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많은 몇 분이 같이 이걸 하고 계세요? 저희 실에 3명 있습니다. 3명. 실장님하고 4명. 네 분이서 지금 올해 이 두 개 전시회를 국제적인 막 그렇게 14개국에서 오고 막 이렇게 하는 전시회를 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킨텍스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1년 하고 이제 갔는데, 네. 뭐 전시가 없으자고 갔는데 전시가 더 많아져가지고 지금 뭐 어, 더 적은 인력으로 지금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야, 이제 뭐 킨텍스가 저희랑 같이 공동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도움을 그래도 많이 받고 킨텍스의 있습니다. 역할이라는 게 뭐 제한적일 것 같긴 한데 대단하시네요. 아니 뭐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뭐 발표해 주시면서 여러 번 언급이 되셨지만 정만기 회장님이 아마 되게 지금 귀가 간지러우실 것 같은데, 정만기 회장님이 2019년도에 진짜 촉이 있으셨나 봐요. 수소 산업에 대해서 수소 자동차와 관련돼서 그렇게 이걸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참 CEO로서는 되게 좋은 어떤 그걸 해주셨던 것 같다라는 부분도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뭐 첨언을 드리자면은 저희 그 정만 교장님이 이제 산업부 차관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산업부 계실 때부터 이제 청와대에 이제 계속 근무를 하실 때 네, 방향을 아셨나? 그 당시에 이제 수소 산업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그 초창기에 그런 수소 산업에 대해서 로드맵을 짜고 실제로 네네.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걸 기획을 하고 박근혜 정부 때까지 약간 좀 네, 그런 실무적인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저희 조직으로 오시고 나서부터 바로 이제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촉이 오셨던 것 같고요. 뭐 처음에는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반발도 심했고 조직 자체가 네, 카마가 왜 수소를 하면서 여러 네,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하는 데 네, 있어가지고 회원사들의 반대도 많았고 네, 뭐 그 협회에 계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저희가 회원사가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 수소차 만드는 데가 하나예요. 네, 그래서 그쵸. 나머지 뭐 회원사들은 전기차도 사실 네, 안 최근에 하신 하는데. 분들도 계시고 뭐 이제 굳이 할 이유가 없고 이거를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 뭐 지금은 누구도 뭐 사실 반대라는 개념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이게 그 선점 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까 스와트 분석을 하면서 진짜 행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러게요. 처음에 이제 이 시장에 뛰어든다고 했었을 때 그 뭐 한 번 하고 말겠지 뭐 그거 왜 해? 막 이런 수소에 계셨던 분들이 막 되게 색안경을 끼고 막 보셨었는데 지금은 뭐 그래도 어쨌건 간에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서 아니, 근데 어떻게 하면 또 킨텍스 입장에서도 울산이 생기기 전에 작년에 딱 선수를 쳐서 만들었으니까 울산 컨벤션센터가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또 킨텍스에서 계속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뭐 현대차 공장은 다 울산에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울산 창원 쪽이 이제 아무래도 네, 지자체 차원에서 수소 드라이브를 굉장히 그쵸. 굉장히 걸고 많이 거는 있죠. 지자체고요. 네. 실제로 이제 울산시도 저희가 울산 다음 달에 이제 울산 수소 전시회를 하거든요. 근데 아, 그게 공교롭게도 원래 처음에 9월 초 저희랑 딱 정확하게 겹쳐 있었죠. 겹쳤었어요 일정상. 근데 어, 저희가 원래 7월에 있다가 이제 9월로 이제 네, 옮겨온 건데 네, 이제 저희도 뭐 코로나 때문에 별 수 없어서 이제 네. 9월 달로 왔는데 울산이랑 겹치다 보니까 울산 쪽에서 막 전화 오고 난리 났었거든요. 뭐 아, 이렇게 그렇겠네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부터 해서 뭐 네.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 결국에는 하여튼 뭐 울산도 전시장 개관이 좀 늦어지고 어쩌고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그 연기가 됐죠. 아, 그렇구나. 아유, 참 너무 재밌게 잘 들은 것 같아요. 황 교수님, 우선 황 교수님께서 직접 예, 가보셨으니까, 네. 예, 예. 오늘 너무 설명을 잘 들어서 참 이해가 많이 됐고, 말씀 주신 대로, 어느 조직이나 CEO 헤드 역할이 참 중요하다. 음, 우리 정만기 회장님 만나면 아주 상당히 항상 참신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진짜 아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오늘 좀 많이 감동을 했고, 어, 제가 제레미 레이프킨의 수소경제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음, 2003년에 책이 나왔더라고요. 정말 옛날 책이죠. 예. 예, 옛날 책인데 제가 요번에 다시 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게 상당히 좋은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수소 산업, 수소 경제가 어쩌면 우리 인간의 철학을 바꿀 수도 있다. 그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각 집집마다 수소셀을 둘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사람 보통이 아니다. 그게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예, 연료전지를 이제 가정용 연료전지가 실제로 가정용. 개발이 됐고요. 그게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정용 그 수소 연료전지로 전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도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야, 실제로 그 전기 공급 자체를 이제 빌딩 내부에서 연료전지를 예, 통해서 빌딩 내부에서.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예, 그게 여러 가지 뭐 재미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호주 같은 데서 이제 또 수소 생산을 많이 하는데 예, 거기는 바베큐 굽는 것도 수소로 굽습니다. 그래서 음, 이게 보면은 바베큐 이제 구울 때 뭐 석탄 넣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 구울 때 예, 하잖아요. 예, 부탄가스 하는데 예, 친환경적이지 않잖아요. 예, 예, 수소, 스스로 그걸 구워서 실제로 예, 가보면은 그 막 손님들 접대할 때 이거는 수소 그로 이제 굽는 고기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약간 쇼를 나름, 보여주거든요.
있거든요. 포지셔닝을 또 네. 그러니까. 수정 연료 이래가지고 여기는 음. 이제 뭐 CO2 발생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전시회를 가보고 진짜 제가 4시에 가는 마치고 급하게 갔는데 그래도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많은데 근데 내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일반인들이 관심은 많은데 다 몰라. 이 수소가 모르죠. 어떻게 되는 건지. 그 포스코도 잘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내가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우리 팀장님 말씀 잘 제가 들었는데 일반인한테도 설명을 하면서 뭔가 좀 저변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론 수소에 종사하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러니까 전부 다 애들 데리고 와서 수소가 뭔지 알아야 된다. 어떤 뭐 의무감을 다 온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잘 모르겠는 거라 그냥 시선 조금씩 하면 그러는 건데 그래서 좀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얘기 들었더니 지금 현대 로템이 우리 창원에 공장이 있는데 거의 이제 됐고 내년인가 내후년에 울산에 그거 이제 트램을 시승을 한대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안 그래도 좀 울산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울산에 지금 우에코도 힘든데 거기랑 같이 뭔가 엮을 수 있는 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뭐 킨텍스 전시를 하더라도 울산에 뭔가 좀 시승을 해보고 이런 걸 좀 같이 아까 전에 파주랑 킨텍스 같이 하는 거 마찬가지로 그런 노력을 좀 같이 해서 그냥 우에코랑 같이 전시회를 해보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이게 뭐 다른 건 너무 얘기를 잘 들어가 제가 질문할 건 없고요. 그냥 그런 제가 울산 가보니까 다들 너무 힘들어해서 아까 뭐 잠깐 얘기 비쳤지만은 그래서 같이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거기는 직접 시승을 해보고 타보고 뭐 이런 거다. 요번에 거기 현대중공업이 그거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 트램 이렇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2023년인가 아마 지금 시범 실시를 한대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같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막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예, 제 질문 아니고 그냥 제 느낌을 그냥 얘기했습니다. 예. 네, 의견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3단계 킨텍스가 지어지면 우리 서울 모터쇼나 이런 데가 세계 1, 2, 3관 다 쓰게 되는 전시장으로 확대될까요? 그게 굉장히 사실 서울 모터쇼 때문에 지금 우리가 3단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모터쇼가 이제 한창 이제 꽃길을 걷고 있을 때 이제 당연히 삼전 시장을 쓸 줄 알고 있었는데 시대가 변하고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다른 이제 VR, AR 쪽으로 뺏기다 보니 좀 아쉽게 됐지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품목 확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모든 모터쇼 조직위가 모니카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 내연기관차, 현대기아, 벤츠, BMW 받았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예전에는 다른 데서 오고 싶어도 너네 자동차 아니잖아 이랬었는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다. 그게 이제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대한항공, UAM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빌리티 그런 잠수함이 될 수도 있고요. 저기 국방 전시회에서 나오는 그런 장갑차나 이런 것들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터쇼는 예를 들면 이제 기존의 서울 모터쇼는 5만 스퀘어다.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은 무슨 모빌리티로 5만, 마스로 3만, 예를 들면 항공으로 2만,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진짜 모빌리티 관련된 그런 전체적인 행사가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3단계까지. 네. 마찬가지 이야기지만 저희가 이제 수소도 처음에 만들 때 이제 수소만 생각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수소 모빌리티로 시작을 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나라는 반대로 이제 에너지 전시회의 한 편으로 수소를 이제 하는데 저희는 이제 수소 모빌리티로 시작을 해서 에너지를 확장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풍력이나 다른 이제 저기 여러 가지 그냥 에너지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저희가 지금도 듣고 있는 게 B2B 원래는 처음에 서울 모터쇼가 B2C인데 이 전시회랑 수소 모빌리티 쇼를 붙여가지고 킨텍스 전관을 쓰자라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겠죠. 처음에 그랬었고 실제로 올해도 이제 같이 하려고 이제 킨텍스 전시장을 다 잡아놨었는데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강제로 이제 갈라지면서 이제 수소가 또 이제 대박이 되면서 이제 B2B랑 B2C랑은 어울리기 쉽지 않겠다라는 게 일단은 저희 내부 그쵸, 결론이고요. 그쵸. 물론 이제 바뀔 수는 있습니다. 내후년에 뭐 같이 할 수도 있어 모토쇼랑 수소랑. 근데 이제 그렇죠. 네, 현재 상황은 뭐 따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음.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B2B 행사를 이제 별도 분리를 하되 이제 말씀드린 대로 품목 확장을 통해 가지고 약간의 그런 규모 확대는 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박창원 박사님 나오셨는데 질문 있으시다고 하셔서 박창원 박사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평소 때 모터쇼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늘 가지고 있던 궁금한 점이었는데 그 전에 교수님 두 분이 박 팀장님께 너무 많은 일을 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 교수님은 지방에 전시 하나 더 만들어라고 하시지를 않나. 3단계 다 써라와. 박 팀장님 아마 그 킨텍스에서 협회 오셨을 때 한 4, 5년 정도 되셨죠? 그때 막 오셨을 때 이제 그때 만 4년 했습니다. 만 4년. 그쵸. 예. 근데 지금 오늘 말씀 들으면서 느낀 게, 이제 확실히 그 센터의 때를 다 벗으시고, 완전한 협회 사람이 다 되셨구나. 이 회장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협회 구조에 완전히 이제 익숙해지셨구나. 이거 확실히 느낀 아니 근데 뭐 전 네 명이 하신다는 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놀랍네. 민간 기업도 아닌데. 제가 지금 떠오르는 인원들이 있는데, 그분들 우리 소위 말하는 정규직급 네 분 계시고, 다른 계약직들이 계시지는 않아요? 저희가 그 지금 현재는 한 명 있고요. 에? 계약직 한 명.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제 근무하는 그거는 저희 실장님 포함 5명이고요. 근데 그 계약직 한 명이랑 모토쇼랑 다 하는 거야, 둘 다. 그렇구나. 대단하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저희 회장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좀 해주세요. 인력이 너무 이제 타이트한 것 같다. 네. 아니 그 큰 행사를 하는데 5분이 한다라는 건 진짜 놀랍네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유능한 또 킨텍스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아까 말씀해 주신 거랑 조금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이제 모터쇼가 이게 B2C냐 B2B냐 항상 이제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학생들한테 모터쇼 사진을 먼저 보여줘요. 그러면 이게 모터쇼는 B2C가 B2B일까 이거에 대해서 늘 이제 이 질문으로 학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또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뭐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품목이 점점 확장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뭐 수소 가지고 에너지로 지금 확장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곳들은 뭐 CS 같은 경우에는 전자 뭐 IT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이 나간 지 벌써 한 5년이 넘었잖아요, 벌써. 맞아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협회들끼리 뭐 저녁 한번 이제 정기적인 모임 한번 할 때 전자정보협회에서는 자동차 이제 점점 우리 거야, 이제 자동차 없어질 거야, 막 이런 얘기도 했었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한 이제 수소 모빌리티랑 그 협회 차원에서는 이제 서울 모터쇼랑 이거 두 개의 관계를 향후 이제 어떻게 이제 정립하고 계시는지 내부적으로는 아까는 뭐 같이 이제 동지개태로 해서 뭐 15만이 킨텍스의 15만이 자동차 협회를 위해서 15만으로 확장했다고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근데 또 팀장님 말씀은 B2B와 B2C로 조금 구분해서 이제 따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은 그 자동차 협회 내부적으로는 그러면은 모터쇼랑 이 수소 모빌리티 요거를 어떻게 이제 서로 이제 개념적으로 가져가시려고 하는지 그거 하나 좀 궁금하네요. 네네.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이고 개인적인 견해고요. 저희 정만 교장님은 또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먼저 밝히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거는 그 시장 논리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시장이라 하면은 저희한테는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참가 업체가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참가 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서울 모터쇼가 이제 25년 동안 저희가 하면서 그 카마는
그렇게 서울모터쇼를 B2B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뭐 지금도 무슨 뭐 상담회도 하고 뭐 코트라도 하고 뭐 부품도 넣고 해가지고 하고 싶어 했는데 문제는 업계에서 그렇게 안 봐요. 저도 되게 놀란 게 이제 그 카마에 직접 와가지고 이제 모터쇼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도 상담 기능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뭐 상해 모터쇼나 어디 모터쇼 프랑크푸르트 가도 부품은 다 있어요. 부품 다 있고 상담회도 하고 뭐 다 하긴 하는데 문제는 그 참가 업체들이 그걸 B2B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맞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현대 기아가 우리 B2B 전시회인데 뭐 이렇게 상담이나 아니면 무슨 뭐 거래처를 발굴을 하고 뭐 이렇게 할까? 저희 모터쇼의 가장 큰 곡이 현대 기아, 뭐 벤츠, BMW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그걸 원하냐? 아니에요. 그분들은 우리는 브랜딩하고 제품 홍보하고 신차 발표하고 이걸 원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관람객들도 봤었을 때 저희가 60만 명이 넘게 참관을 하지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론 비즈니스 오신 분들이 있죠. 거래를 하고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지만 거의 8% 정도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1,000명 정도 비즈니스 많이 오는 거잖아요. 1,000명도 사실 일반 전시에서는 그분들 말고는 다 그냥 뭐 차 보고 차 보는 김에 거래도 하고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건 정말 제 생각인데 모터쇼는 B2B 당연히 갖고 가죠. 아예 안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특성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 B2B 그 시장 요구한 대로 그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B2B 전시회에 제가 항상 고민을 하는 게 그 수소는 B2B거든요. 수소는 B2B 저희가 처음 기획할 때부터 B2B였었고 이제 그 올해도 B2B였었는데 항상 고민을 하는 건 이거예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B2C, B2B를 나누는 이유가 나는 그 구분하는 가장 쉬운 이제 그 구분 법이 기준. 제 주변 가족이나 어머니, 아버지나 친구들, 형제한테 이 전시회 가봐 했을 때 가면 B2C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수소 난 수소 별로 관심 없는데 뭐 굳이 가야 될 거 잘 모르겠다 하면은 B2B로 보거든요. 물론 이제 일반인들도 관심이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향후에는 아까 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수소 경제가 뭔가 계속 언론에서 이제 얘기하고 뭔가 뭐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스터디 차원에서 뭔가 시장 동향 조사 차원에서 방문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전시회를 가야 되죠. 그러면 B2C가 어느 정도는 될 수는 있지만 여기서 또 괴리가 오는 게 참가 업체가 예를 들어서 저희는 토요일을 하는데 모든 주최자들 고민이지만 우리는 100명이 오더라도 50명 상담하는 게 좋아. 10,000명이 오더라도 저기 그 9,000명 그 시끄러우면 나는 필요 없어.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괴리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주최자가 바라보는 주최자가 하고 싶은 이 방향성과 참가 업체가 이제 그 반하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현대 이번에 돈 엄청 썼거든요, 진짜.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보여주고 싶고 뭐 이제 일반인들 한 명이라도 더 와서 보고 가고 홍보도 하고 100번 다 이해를 하죠. 100번 다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현대 이외의 다른 참가 업체들은 모두가 그러느냐? 그렇진 않아요. 나 주말 피곤하고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뭐 차 막히고 나 사실 뭐 토요일날 해봐야 뭐 저기 학생들 어린애들 뭐 해봐야 상담도 아니고 나는 뭐 굳이 이게 그런 약간 업계에서의 그런 그 입장 차이 이것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게 이제 수소에서는 이런 게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거를 과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간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이제 내년도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고요. 아까 또 이제 질문 중에서 이제 모터쇼랑 그럼 수소랑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느냐? 그거는 저는 시장에 맡길 거고요. 제 생각은 뭐 당연히 이제 뭐 제 판단은 B2B랑 C랑은 다르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당연히 접점은 있긴 하지만 그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다르다. 당연히 접점에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가는 게 맞느냐? 사실 근데 그거는 저도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저희 조직 이제 그 리더분께서 결정하는 방향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 이제 전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CEO들이 뭐 리더들이 한 명이라도 더 보면은 좋은 거 아니냐? 수소 경제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도 더 보고하면 성공한 거 아니냐? 그럼 저는 그것도 맞다고 봐요. 일부 업체들이 반대는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100명이라도 수소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갔다 하면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전시적인 측면에서는 답은 없다. 둘 다 맞다.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제 전시의 이제 아이덴티티가 정립이 되면은 그거는 사실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장시간 너무 그 발표부터 해서 수고해 주. 저희 서울 모터쇼가 11월 언제라고요? 11월 25일입니다. 아, 네. 11월 25일 날 많은 분들께서 방문하셔갖고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과 또 아주 일목요연한 말씀과 주최자가 생각하는 전시회가 아니라 참가업체가 생각하는 전시회가 돼야 된다. 그 마지막 멘트도 제가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